이번 시간에는 유니폼하게 어떤 시편에다가 도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편리하기 위해서 XYZ 좌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X방향, 칠판 안쪽으로가 Y방향, 위로 올라가는 것을 G방향으로 잡았는데 X방향으로만 난 유니폼하고 Y방향하고 G방향은 유니폼하게 이 시편에다가 도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방향하고 G방향은 일정한데 X방향에 따라서 NDX가 도너의 덴시티가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를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지는 도너 덴시티, 도너를 첨가하면 이 도너가 모두 다 이온화돼서 전자의 밀도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것이 NC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EC나 또는 NI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EFI 이 식을 쓰든지 이 식을 써서 만들어지는데 이 ND가 거리 X의 함수라면 여기에 있는 NC나 NI는 X가 아닌 상수죠. 그쵸? 얘는 상수니까 누가 변해야 되느냐 하면은 페르미 레벨하고 컨덕션 밴드 사이의 갭이 달라져야 되고 거리 X에 따라서 또는 페르미 레벨하고 인트리식 스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이 변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변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도너 덴시티를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도너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도너가 희박해요. 그쵸? 그래서 도너가 모두 다 100% 이온화이제이션 된다면, 이온화된다면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는 전자가 적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될 거라고. 여기는 도너를 많이 였으니까 전자가 많고 여기는 도너를 적게 였으니까 전자가 작고 그쵸?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전자의 밀도가 10의 17성, 뭐 중간에는 10의 16성, 여기는 10의 15성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쭉 감소를 하게 될 거라고. 왜? 도너 덴시티만큼 전자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면은 X가 제로인 부근에는 전자가 많고 X가 증가할수록 전자의 밀도가 적어지니까 디퓨전이 일어나겠죠. 밀도가 많은 데서 밀도가 적은 데로 캐리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디퓨전이니까. 디퓨전이 딱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디퓨전 포스 때문에 여기에 있던 전자가 싹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어떤 의미냐면은 도너가 있으면은 도너를 첨가하면은 도너 자체는 플러스 이온화되고 그 다음에 전자를 하나 내놓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러니까 도너 이온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같이 있으면 얘 두 개가 중성을 띄어. 중성을 띄는데 디퓨전에 의해서 일렉트론이 같다 이거야. 오른쪽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도너밖에 안 남죠. 그쵸? 여기 있는 전자가 옆에 있으면 중성이었는데 이 전자가 디퓨전에 의해서 가버렸으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이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이온이 생기면서 그 개수가 갈수록 점점 희박하게 될 거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이온이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온이 있고 이온이 생성되면 그 이온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 E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일렉트릭 E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일렉트릭 필드 E 때문에 드리프트 포스가 생깁니다. 불온 포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다시 또 드리프트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생겨. 그러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디퓨전에 의해서 가려고 하는 힘과 드리프트에 의해서 땡겨오는 힘이 같아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딱 형성되는 것이 바로 열적 평형 상태에 딱 도달한 겁니다. 자, 열적 평형 상태를 도달했기 때문에 이 전체는 뭡니까? 일렉트릭 필드 E고 형성이 되어 있고 기울기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기울기가 없으면 디퓨전 포스가 없기 때문에 드리프트에 의해서 다시 다 끌려와서 일렉트릭 필드도 없어질 건데 기울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E도 형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일렉트릭 필드가 얼마만한 크기로 형성된지를 지금부터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너 덴시티가 거리 X에 따라서 이와 같은 폼으로 형성된다면 이 시편 내에 형성되는 일렉트릭 필드 E의 거리 X의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여기가 도너 덴시티가 많고 도너 덴시티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도너가 많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nd가 ndx에 이어서 ndx가 x의 함수라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ef하고 ec 또는 ef, efi의 함수값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ef-ec라는 함수로도 표현될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ef와 efi라는 함수로 표현이 될 거라고 그죠? 여기다가 nd 대신에 ndx를 넣으면 되거든, 그쵸? 그런데 이 페르미 레벨하고 EFI하고 EC가 거리의 x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면 앞에서 뭐를 배웠냐면은 어떤 물체든지 있으면은 그 전체에서 페르미 레벨은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쵸? 페르미 높고 낮게 형성이 되면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캐리어가 움직여서 일정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페르미 레벨은 거리 x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EF는 거리 x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컨덕션 밴드나 페르미 레벨, 인트리식 세미 컨덕터의 페르미 레벨 또는 밸런스 밴드의 최고점 이 에너지들이 거리 x에 따라서 기울기를 가져야만 된다.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요 컨덕션 밴드 EC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EC가 뭡니까? 자, 이 K 다이어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요 점이 EV가 됐고요. 요 점이 EC가 됐습니다. 컨덕션 밴드의 최미리한, 즉 K가 제로일 때, 운동량이 없을 때, 요 점의 에너지니까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EC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포텐셜 V에다가 전자의 차지 양을 곱하면 바로 EC가 돼요. 그래서 EC는 누구하고 관련되냐면 E 곱하기 포텐셜, 거리 X에 따라서 생성되는 전이차, 전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하고가 E라는 전자의 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여기다가 전압을 이렇게 걸었어. 그러면은 여기에 페르미 레벨은 컨덕션 밴드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낮고 높고 여기가 전압은 높고 여기가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압이 높은 쪽에 EC가 높고 전압이 낮은 쪽에 낮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려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에너지가 높다는 거예요. 왜? 전자의 차지를 곱해야 되니까. 네거티브를 곱해야 되니까 전이차가 낮은 쪽에 에너지가 높고 플러스가 에너지가 낮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만드는 EX에 관련되는 것이 바로 포텐셜, 파이X하고 관련된 차지를 곱해야 돼. 전자의 차지. 여러분 착각하는 게 바로 요건데 항상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의 에너지 레벨은 뭐냐? 전자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다. 전공이 아니고 전자가 갖고 있는 위치. 그러면 밸런스 밴드는 전공이 있으니까 전공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것도 아니에요. 전공이라는 원래 출발이 전자의 빈자리였으니까 전자가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모두 다 전자에 대한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파이X에다가 이거 틀렸네요. 거꾸로 썼네. ECX는 E 곱하기 파이X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NDX는 NI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EFI의 거리에 대한 함수. 얘는 거리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간격이 거리의 함수가 되려고 그러면 인트리식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 자체도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고 또는 NC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ECX 이렇게 써도 되고요. 따라서 EF-ECX는 KT의 ln에 NC분의 ND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자체가, 여기 있는 EE하고
여기 있는 E가 달라요. 여기는 일렉트릭 필드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에너지 E를 의미하는 거고요. 오늘 문맥상 여러분들이 간파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E를 써놔도 이게 에너지 E인지, 일렉트릭 필드 E인지는 그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바꿔지냐면 마이너스 dx분의 d 파이 x입니다. 마이너스 dx분의 d에 파이 x는 뭐냐 하면은 2분의 ecx예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오면은 플러스 q로 바뀌고 dx분의 d ec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다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그럼 마이너스 dx분의 d ecx는 왼쪽을 미분하면요. EF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제로고, 그럼 얘의 미분은 오른쪽을 미분하는 겁니다. KT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오고, ln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원함수분의 원함수의 미분치죠. 그쵸? 그래서 nc분의 ndx 분의 nc분의 dx분의 d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nc 약분되고 nd분의 1 곱하기 dx분의 dnx 따라서 dx분의 decx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kt에 ndx분의 dx분의 dndx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EX, 일렉트릭 필드 X는 마이너스 이게 틀렸죠. 2분의 1이 나와요. Q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Q분의 KT에 NDX 분의 1 곱하기 dx분의 dndx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거리 x에 따라서 도너 첨가되는 불순물의 도너 덴시티 ndx가 거리 x에 대한 함수라며 역시 거리에 대한 함수로서 일렉트릭 필드 ex가 형성이 되고요. 만약에 ndx가 x의 함수가 아니라면 미분한 값 자체가 제로죠. 제로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도 제로가 돼서 전개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수식하기 전에 왜 생기는지 이유가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얘기했던 여기가 일렉트론이 많고 적으면은 일렉트릭 디퓨전 포스가 형성이 되고 그 포스를 갖다가 뭔가에 잡기 위해서는 일렉트릭 필드 E가 발생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일렉트릭 필드가 안 발생하면 왜 돼요? 여기 있는 전자가 자꾸 갈 거니까 나중에는 왜 됩니까? 여기 전자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다 가버리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포인트에서 만약에 17성계의 전자가 처음에는 도너를 이온만큼 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디퓨전에 가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는 ND만큼 안 생길 거라고. ND 중에 일부가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왜 됩니까? 여기에 있는 이 NDX가 도핑한 레이트가 아니고 그것이 전자 이온화된 숫자에다가 가버린 전자 수에 빼줘야 돼. 정확하게 구하려고 그러면. 근데 간 전자의 수는 10의 13성계다라고 생각하면 10의 17성에서 10의 13성계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빼봐야 10의 17성계죠. 그죠?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뜻이지 얘가 순수하게 도핑된 모든 도너짓이더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이 NDX는 도핑한 ND의 개수에다가 이온화된 수, 안 된 수를 또 빼줘야 돼. 안 된 수를 빼주고 또 간 전자 상품 또 빼줘야 돼. 실제로 정확하게 구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냥 이렇게 쓴다는 것은 뭡니까? 이온화 안 된 숫자나 가버린 숫자는 원래 잡이온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다. 그래서 빼봐야 별 차이가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수식을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서멀 이퀴블리언 상태라면 열적 평형 상태라면요.
모든 캐리어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거리 x에 따라서 캐리어 이동이 없어. 모든 점에서. 캐리어 이동이 없기 때문에 캐리어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도 제로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홀 디퓨전 커런트도 제로가 돼야 되고요. 디퓨전 커런트 아니고 홀 커런트도 제로가 돼야 되고 일렉트론 커런트도 제로가 돼야 됩니다. 썸을 익히는 상태에서는 전류가 제로 될 뿐만 아니라 전자도 안 움직여야 되고 홀도 안 움직여야 돼. 전류가 제로 된다는 것은 전자와 홀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는 제로입니다. 왜? 전자가 홀이 이렇게 가면 전류가 이렇게 흘 거고 전자가 이렇게 가면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제로가 되는데 썸을 익히는 상태는 전자에 의한 전류도 제로, 홀에 의한 전류도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JNX를 한번 볼까요? JNX를 보면은 Q에 UN에 NX에 DX, E, 일렉트릭 필드 EX. 이것이 드리프트 커런트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Q에 DN에 DX분의 DNX. 요거는 디퓨전 커런트인데 원래 디퓨전 커런트가 마이너스 이렇게 E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E 대신에 마이너스 Q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플러스 Q로 바뀌는 거고요. 이것이 제로가 돼야 돼. 그러면은 Q 약분식이고 하나를 넘어갑니다.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UN 곱하기 NX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EX는 마이너스 DN분의 DX분의 DNX가 돼요. 그래서 EX에 대해서 풀면 마이너스 UN분의 DN 곱하기 NX분의 1 곱하기 DX분의 DNX가 되고 여기서 NX는 뭡니까? 첨가한 도너 덴시티하고 같죠? 그쵸? 전자의 밀도니까. 그럼 뭐 돼요? 얘에서 구하는 이 EX하고 아께 구하는 EX하고 같아져야 되죠. 그쵸? 아께는 페르미 레벨하고 컨덕션 밴드의 차, 간격을 갖고 구한 일렉트릭 필드고 이번에는 전류가 안 흘러야 된다는 식으로부터 구한 일렉트릭 필드니까 하나의 시편에 도핑 레이트가 똑같이였으면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해야 되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돼. 그쵸? 같아야 되니까 얘는 같아. 맞죠? NX가 NDX니까. 따라서 요 앞에 있는 UN분의 DN이 여기 있는 Q분의 KT하고 같아야 돼. 그래서 UN분의 DN은 Q분의 KT. 얘가 뭐냐 하면은 서멀 볼테이지 VT입니다. 여러분 다이오드에서는 서멀 볼테이지 VT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홀 커런트가 제로라고 봅시다. 그러면 홀 드리프트 커런트가 Q에 UP에 PX에 DX분의 일렉트릭 필드 EX 마이너스 Q에 DP에 DX분의 DPX는 제로. 이것이 홀 디퓨전 커런트가 홀 커런트가 제로 되는 식입니다. 그러면은 QQ 약분되고요. 얘가 1로 넘어가고 UP 나누기 DP 그러니까 PX, EX는 얘가 넘어가고 UP분의 DP 곱하기 PX분의 1 곱하기 DX분의 D PX 자, PX는 왜 되죠? NDX분의 NI 자승이죠. 그쵸? 그러면은 DX분의 DPX는 NI 자승에 NDX분의 1을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1에 ND의 자승분의 1 NDX의 제곱의 분의 1 곱하기 DX분의 D NDX죠. 그쵸?
그래서 첨가하면 여기다 px 넣고 dx분의 dpx를 요걸 요 자리 넣고 하면은 ex는 마이너스 up분의 dp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ni 자성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ni 자성이 없어지고요. 얘는 분모에 분모 있으니까 분자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ndx 나누기 여기 ndx 자성분이 있으니까 ndx의 자성이 하나 있고 곱하기 dx분의 dnx ndx 그래서 하나 약분되니까 아까하고 다 똑같은데 얘가 um분의 dn이 아니고 up분의 dp가 되죠. 그렇죠? 뒤에 거는 똑같고 따라서 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up분의 dp나 um분의 dn이나 q분의 kt가 같다. 얘를 갖다가 우리는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의 관계식. U는 모빌리티, D는 확산 계수. 요거는 많이 쓰는 관계식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일렉트릭 필드와 서멀 이퀴벌런스 상태에서 일렉트론에 의한 전류도 제로다, 홀에 의한 전류도 제로다 해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 E하고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식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중요한 파트가 바로 홀 이펙트입니다. 홀 이펙트는 머저리티 캐리어의 모빌리티, 캐리어 덴시티, 측정입니다. 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머저리티 캐리어 덴시티는 나중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많이 홀 이펙트보다는 훨씬 더 간편한 실험 장치로 구하기 때문에 굳이 홀 이펙트까지 안 써도 돼. 근데 홀 이펙트 하다 보니까 캐리어 덴시티가 구해진다는 거지. 캐리어 덴시티 구하려고 홀 이펙트는 안 씁니다. 유일하게 머저리티 캐리어 모빌리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N-타입 세미컨덕터 하면은 UN, P-타입 세미컨덕터 같으면 UP. 얘를 구하려고 홀 이펙트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식적으로 측정해 보니까 얘도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거지. 자, 어떻게 하느냐면요. 10편을 갖다가 만듭니다. C편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 사이 길이를 L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을 갖다가 W라고 두고 높이를 D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거는 N타입인지 P타입인지도 측정을 하면은 나타나요. 그러니까 N타입인지 P타입인지 모르고 일단 반도체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XYG라는 제표를 만들겠어요. 여기에다가 이 방향을 X, 그 다음에 이 칠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Y방향, 위의 방향을 G방향으로 잡고 요점하고 요점 사이에 전압을 가합니다. 이 면하고 이 면에 전압을 가해서 전압을 가하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데 이 밖에 도선에서는 전자가 흐르지만 이 내부에서는 P타입이면 홀이 움직이고 N타입이면 전자가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는 반도체 내부에서 왜? P타입이면 홀밖에 없고 N타입이면 일렉트론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하 V에 의해서 I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캐리어들이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죠? 만약에 P타입이라면 전류 방향으로 홀이 움직일 거고, 이것이 N타입이라면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류 방향 반대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죠? 전류 I는 드리프트 커런트로 형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N타입에 대해서, P타입에 대해서, 아무거나 해요. P타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P타입 세미컨덕터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드리프트 커런트가 JP, 홀의 드리프트 커런트니까, 원래 것 찍어놓아야 됩니까? Q 곱하기 UP의 PX 곱하기 EX. 그러니까 PE. PE는 다 X의 함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V고 요 사이의 거리가 L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 E는 L분의 V가 됩니다. 그쵸? 유니폼하게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될 거니까. 그래서 형성된 일렉트릭 필드는 L분의 V고요. 이것이 뭡니까? Q 곱하기 P 곱하기 UPE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얘가 뭐예요? 홀 속도죠. 자, 4장에서 공부할 때 드리프트 커런트 계산할 때 이 최종식을 만들어내기 바로 앞 단계에서 얘를 먼저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도 P가 그때는 VN이었죠. 전자에 대해서 VN이 UNE로 표현을 했다고. 그러니까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E. 근데 요게 UPE를 원래 그 전에 VP로 다시 돌려. 그러면은 Q 곱하기 P 곱하기 VP. 그러니까 VP, 요게 X방향입니다. VP는 어떤 일정 속도에다가 X쪽에 단위 벡터, X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X방향으로 홀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VP만한 크기로. 자, 그러면 홀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홀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 홀이 움직이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감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냐면 로렌츠 포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차지가 속도 V로 움직였을 때 힘이 나타나는데 그냥 움직인다고 힘 나타나는 거니까 아니고 자장이 있어야 돼요. 자속을 가하게 되면은 이 자속 내에 들어있는 차지가 움직이면은 힘을 받습니다. 그것이 도선이 이렇게 두 개가 전류가 흐르면은 도선과 도선 사이 힘을 작용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의 도선은 전류가 흘려서 자장을 만들고 하나의 도선은 캐리어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이 자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렌츠 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힘을 안 받으니까 홀들이 이 G 방향으로 B를 가합니다. 그래서 BG가 제로가 안 되게끔 자장을 가해요. 자속이 형성이 되면 VP라는 속도로 이렇게 홀이 차지가 움직이는 거죠. 차지가 움직이게 되면 로렌츠 포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속도의 방향은 이 방향과 X 방향, 그 다음에 자장은 G 방향이니까 힘은 어떤 방향? X 곱하기 G 방향 하면은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그렇죠? 이 크로스가 외적은 XYG, XYG를 가서 순서로 가면 돼. X, Y, G로 가는데 G, XG니까 만약에 G 곱하기 X가 되면 이거는 Y 방향이에요.
G 다음에 X, Y, G니까 순서대로 가잖아. 그러면은 G 다음에 X 다음에 Y가 되는 건 맞는데 얘는 X 다음에 G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니까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힘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만 받습니다. 홀이. 자, 이렇게 가는 홀들이 Y 반대 방향으로 니까 이쪽 표면으로 모여요, 홀들이. 이렇게 굳는다고. 그러면은 이쪽 면에 홀이 많고 저쪽에는 홀이 희박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차지가 되고 저쪽에 마이너스 차지가 돼.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정극에 있는 극성하고 이 점하고 여기 있는 이 점 사이에 전압을 측정을 해. 측정을 하면은 어떤 얘가 극성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로 하고 이걸 갖다가 홀 볼테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측정된 값을. 이걸 홀 볼테이지인데 이것이 홀이 만약에 움직였다면 포지티브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만약에 N타입이라면 오늘은 이제 전자가 움직여. 전류의 방향이 X방향이니까 전자의 속도는 어느 방향? 마이너스 X방향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움직여야 돼. 그러면은 힘은 E 곱하기 전자의 차지 곱하기 속도 곱하기 B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X방향 곱하기 G방향. XG면은 마이너스 Y방향인데 마이너스 XG니까 Y방향이 돼요. 그렇죠? Y방향인데 얘가 뭡니까? 마이너스 차지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도 Y방향으로 마이너스 Y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똑같이 전자도. 그러면은 VH가 뭐가 돼요? 이쪽에 전자가 많고 저기는 전자가 희박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저쪽에 플러스 극성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VX를 측정해서 VH의 극정만 보면은 저 반도체의 타입을 알아내. N타입인지 P타입인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얘만 외우고 있다면 N타입일 때는 VH가 그 다음에 P타입일 때는 VH가 양, 이것만 알고 있으면 한 일주일만 지나면 헷갈려. 어떤 게 어떤 게인지.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가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했던 과정을 다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쿠론 포스, 좀 이따가 쿠론 포스까지 얘기할 건데, 지금 로렌츠 포스만 얘기했습니다. 전압을 가해서 반도체에다가 전압을 가하고 자장을 가하니까 이것이 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쪽 면에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전자면 이쪽에 전자가 모이고 이게 움직이는 게 홀이면은 이쪽에 홀이 모여. 여기가 홀이 모이면은 VH가 양이고 전자가 모이면은 VH가 음이다. 이 극성을 반대로 해보면 뭐 돼요? 전자가 모일 때 양이 되고 홀이 모일 때는 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측정기의 극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 시험 문제 전압기를 갖다 극성을 반대로 해가 냈는데 저것만 암기해 갔으면 틀리게 되지. 그런 건 안 묻지만은 국민학교 문제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VH가 양의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되면 왜 돼요? 자, 다시 P타입으로 돌아갔습니다. P타입이 홀이 이렇게 옮겨서 여기 홀이 모였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서 홀들이 모이면은 여기가 홀이 있고 저기는 홀이 희박하니까 여기 있는 홀과 저기 홀이 희박한 것 사이에 뭐가 형성이 돼 또? 이 VH를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EY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EY가 어떤 방향으로? E란 일렉트릭 필드 E가
EY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Y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그죠? 이쪽이가 제로고 저 안쪽이가 플러스고 저쪽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쿨온 포스는 왜 돼요? 이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하면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차지는 힘을 받습니다. 그것을 갖다 쿨온 포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렉트릭 필드 방향으로 받으니까 F는 FY가 되고요. FY의 AY인데 이 FY 값이 얼마가 돼요? 뭐 힘을 그대로 쓰면 되겠는데 Q 홀의 차지양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E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Q 곱하기 EY의 AY 방향이에요. 그래서 힘은 쿨온 포스는 Y 방향으로 힘을 받고요. 로렌츠 포스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쭉 일직선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자, 여기서는 썸을 익히는 상태라고 얘기 뭐 합니다. 왜? 전압을 가했잖아. 썸을 익히는 상태는 아무것도 외부에서 에너지 가하면 안 돼. 딱 인정한 온도만 가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는 전압을 가했으니까 썸을 익히는 상태가 아니고 정상 상태. 정상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면 이 F하고 이 FC라 합시다. 쿨온 포스, 얘는 로렌츠 포스. 더하기 로렌츠 포스는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홀에, 움직이고 있는 홀에 쿨온 포스도 작용하고 로렌츠 포스도 작용하는데 얘 두 개가 밸런스를 맞춰가 꼭 일정하게 가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다. 자, 그걸 그대로 수식에 쓰겠습니다. 얘는 FC는 왜 돼요? FC는 Q 곱하기 EY라는 성분. EY는 왜 돼요? 특정된 VH에다가 거리 D만큼 Y 방향이 W를 나눠주면 돼. Q분의 W분의 VH. 이건 측정값입니다. 홀 이펙트가 VH 측정해. 그리고 VH를 보니까 양의 값이 나와서 그럼 P타입이다. 결정을 하고 그 값을 갖다가 W로 나누면은 10편에 가해주는 Y 방향으로 가해주는 일렉트릭 필드 E가 형성이 되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렌츠 포스는 Q 홀이 움직였으니까 홀 차지에다가 속도 Vx가 뭡니까? Vx가 바로 UP-EX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UP 곱하기 L분의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입니다. 요거는 외부에 인가된 전압. 요게 속도 V고 곱하기 BG죠. 역시 외부에서 인가된 자작. 알 수 있는 값이라는 거죠. 외부에서 인가됐는데 내가 자장을 얼마나 걸었고 전압을 얼마 몇 볼트를 가했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값들이야. 얘만 모르죠. 그것이 더하면 같아야 되는데 부호가 어디 돼요? 이 FL은 로렌츠 포스는 네거티브라고 그랬죠. 그렇죠? 음의 값으로 나오니까 네거티브 값이고 따라서 얘하고 얘 더하면은 Q 곱하기 W분의 VH 더하기 빼기 Q 곱하기 UP 곱하기 L분의 E V는 V 곱하기 BG. 자, 여기서부터 UP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해주는 전압. 내가 5볼트로 가했다. 자장 1가우스로 가했다. 가르쳐주고 얘 10편의 길이 얼마? 10편의 W 얼마? Q값 알아. Q값은 어차피 없어지겠죠. 그죠? 없어지고
그리고 홀 볼테이지를 구해보니까 3V더라, 또는 1mV더라. 그러면 딱 잡으면은 UP가 얼마 답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P타입에서는 홀 모빌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홀 모빌리티를 측정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홀 커런트가, 자, 흐르는 전류 I는 홀 커런트에다가 단면적 W 곱하기 D를 곱해야 됩니다. 그죠? 요 면적. 요 면적에다가 전류 밀도를 곱하게 되면은 전류가 돼요. 그쵸? 그럼 전류값 알죠? 전류계 측정해갖고. 전압 V를 가했을 때 이 전류 얼마 흐르는지 전류계 측정을 해. 가능하죠? 그럼 I 값을 알아. 그럼 또 JP는 뭐라 그러냐면은 Q, P에 UP, E. Q, P, UP 곱하기 L분의 V. 자, I 값 알고, 곱하기 WD, WD. I 값 알고, Q 값 알고, UP 값밖에 측정했죠? L 값 알지, 인간 전압 값 알지, 10편의 WD 다 아는 거지, 그죠? 그럼 뭐는? P만 남잖아. 그래서 P 값, P 측정 가능. 그래서 P타입인 경우에는 머저리티 캐리어인 홀 농도와 머저리티 캐리어의 모빌리티인 UP를 구할 수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왜 되겠어요? N타입인 경우에는 반대로 다 수식 똑같이 가는데 차지만 마이너스라는 개념만 더 가면 돼요. 그래서 쿠론 포스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왜? 이쪽에 전자가 모였으니까. 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 다음에 로렌츠 포스는 어디 됩니까? 역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형성이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뭘 구하냐면 UN을 구할 수가 있다고. 자, 다시, 지금 갖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N타입이다. 로렌츠 포스. 일렉트릭 필드 E. 전자의 속도는 VL 곱하기 B. E에. VN이 왜 됩니까? 전자의 속도는 마이너스 X 방향이죠. 마이너스 X 방향의 VN. 크기. 곱하기 G 방향. 이것이 F 힘의 방향이고요. 로렌츠는 야하고 곱하면 플러스 Q로 바뀌죠. X, G,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도, 그쵸? 마이너스 Y 방향의 VN 곱하기 BG. 의 크기. 방향은 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쿠론 포스는 F, E, 일렉트릭 필드 E. E 곱하기, 이 전자가 오른쪽, 이쪽으로 모였고, 전자가 저기가 희박하고 여기가 많으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Y 방향. 이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Q하고 E하고, 방향은 Y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F 열은 C, FC 더하기 FL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얘하고 더해서 제로가 되려고 그러면은 Q가 없어지고 Y 방향 없어지고 VN 곱하기 BG는 일렉트릭 필드 E. 홀 볼테이지로부터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예요. 얘는. 그러니까 VN, 속도 VN 곱하기는 BG분의 EH. 얘는 뭡니까? UN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E죠. 얘는 인가된 전압으로부터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는
BG분의 EH. 측정된 홀 볼테이지로부터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 따라서 U에는 E가 L분의 V 1 곱하기 BG 곱하기 EH는 VH에다가 W를 나누면 돼. L이 올라가고 W분의 L 곱하기 V분의 VH 곱하기 BG. 이렇게 하면은 일렉트론 모빌리티를 구할 수 있다. 내가 수식은 정확한지 몰라도 여러분 유도를 자세히 하면은 나올 겁니다. 책의 값도 나와 있고. 내가 빨리 하다 보니까 계산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N은 값을 왜 구하면 돼요? N 값은 흐르는 전류 I는 JN 곱하기 단면적. JN은 뭐가 되죠? Q에 UN의 N 일렉트릭 필드 E는 Q에 UN의 N의 DL분의 W. 잡으려면은 L분의 WD 곱하기 Q 곱하기 UN 곱하기 N 곱하기 V. 그래서 UN 값을 여기서 구했으면, 여기서 UN 값을 구했으면, 여기에 있는 전류 I를 측정해서 N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얘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장이 들어가고요. 그 자장으로부터 여기서 구했는데, 책에는 얘를 먼저 구하고 얘를 나중에 구했기 때문에 자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한 N을 갖다가 여기 써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이 표현만 다르지 구하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홀 이펙트 갖다 저 결과식을 중요시하지 말고요. 이 그림을 이해만 하면은 언제든지 저거는 유도해 내면 돼. 홀 이펙트는 어떤 시편에다가 전압을 가해서 전류를 흐리게 되면은 홀 볼테이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홀 볼테이지가 나타나는 원인은 로렌츠 포스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 움직이면은 그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차지 때문에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나타나는 전압이 홀 볼테이지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가되는 자장과 전압 V와 그다음 측정되는 VH로부터 이 시편의 머저리티 캐리어의 농도가 얼마인지, 머저리티 캐리어의 모빌리티가 얼마인지를 식을 유도해서 찾아내면 돼. 그러니까 결과식만 쓰지 말고,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속도부터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속도 얼마? 속도 얼마를 구하면 모빌리티가 바로 나옵니다. 왜? 일렉트릭 필드를 아니까. 그 다음에 홀 볼테이지로부터 일렉트릭 필드를 구해서 속도를 구했으면, 이번에는 흐르는 전류로 갖고 이 안에 들어있는 캐리어 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